네, 리브동산 이재선입니다. 오늘도 제가 대구은행 본점에 직접 왔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왔는 이유는 뭐냐면 담당 PD님이 본인이 퇴직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대구은행 본점에 직접 우리 담당자를 찾아왔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들고 괜찮습니다. 진행을 맡으시는. 제가 조금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시나요? 저는 대구은행에서 신탁연금부라는 부서에서 퇴직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규민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규민 대리님. 아니 근데 퇴직연금이 저는 솔직히 그냥 이제 연금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넣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그냥 우리가 이제 직장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근무하다 퇴직할 때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연금으로 그렇게 또 운영을 하나 봐요. 퇴직연금 자체가 이제 연금으로 예. 이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 예. 그거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세제 혜택이 있어서 법에서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처음 생길 때 예. 퇴직연금 제도라고 불리고 실제로 그 일반 연금 저축 펀드나 연금 저축 관련 계좌 상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퇴직급여 제도 안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건 2005년도에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도가 두 개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근로자는 회사를 입사하고 이미 회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입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이미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원래는 자동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는 겁니다.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 도입하지 않은 회사들도 아직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 회사들은 퇴직금 제도다. 법적으로 무조건 다 퇴직연금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실제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강행 규정이나 회사가 벌칙을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회사의 어떤 규모가 좀 크거나 그런 데에는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작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이제 퇴직금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규모가 크거나 공기업 혹은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많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세업자라든가 좀 중소기업에는 아직까지 퇴직연금 도입률이 조금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인지 퇴직금인지를 일단은 직장인분들은 이제 다 그걸 이제 파악을 하셨다 그러면 퇴직금은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퇴직할 때 받는 거니까 우리가. 근데 퇴직연금은 지금 5년을 일했어요. 그럼 내가 퇴직을 할 때 받지 않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래 퇴직할 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DB라는 게 있고 DC라는 게 있는데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이라 불립니다. 이런 제도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IRP, 개인형 IRP란 통장에 받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퇴직금 제도에서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퇴직금을 월급 통장에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IRP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됐을 때 이거를 연금으로 찾거나 혹은 일시금으로 해지해서 수령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을 할 때 돈을 받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약간 이제 연금에 가입된 상품의 어떤 그런 것처럼 IRP라는 그 통장으로 돈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55세에 도달했을 때 일시불로 받든지 아니면 연금으로 돌리겠다. 연금으로 돌리면은 종신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금액과 설정한 기간 내에서 이렇게 이제 받는 건데 그렇게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받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떼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절세 효과로 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러면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연금을 10년 동안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약 30% 절세 효과가 있고 30%? 10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예시를 들어서 1억에 1,000만 원이 나왔다 가정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받자마자 해지를 한다면은 9천만 원만 받는 거죠. 세금을 떼야 되니까요. 근데 요거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그 1,000만 원의 세금을 1,00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30에 40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절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내가 퇴직금을 딱 받는 순간 IRP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 내 퇴직금이 바로 필요 없다. 연금을 받겠다 한다면은 오히려 연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퇴직연금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쌓이고 있고 이게 나중에 받는 데인데 그러면 이거를 결국엔 연금이란 거는 상품이고 어느 한 기관이나 어느 한 곳에서 운영을 해야지 수익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퇴직연금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께서 직접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바쁘시다 보니까 그리고 연금 상품에 관심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수익률이 많이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저도 펀드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우편으로 날라와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맡기잖아, 그죠? 내가 그걸 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전화해서 약간 이제 좀 공격형으로 했어요.
약간 좀 안전보장형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하잖아요. 맞습니다. 퇴직연금도 그러면 근로자가 그렇게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퇴직금이다 보니까 내가 퇴직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로자 여러분은 지금도 쌓이고 있는 퇴직금을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실제로 만약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다면 특정한 제도에서는 금융기관 어플, 대구은행을 따지면 아이뱅크라든가 이런 어플을 통해서 내 퇴직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났는지 바로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은 뭐 DB형, DC형 예. 중에 어떤 걸 그러면 DC형. DC형이 본인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회사가 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용 수익은 근로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져가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만 가져가는 제도가 DB형이고요. DC형은 회사가 쌓아주는 금액 플러스 내가 벌어들인 운용 수익 혹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운용 책임이 근로자가 가져가는 게 DC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의 소재를 나누는 거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DB인데 DC로 바꾸고 싶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DB에서 DC로 옮기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차피 회사가 DB에 쌓아뒀으니 내가 딱 전환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 금액만큼 DC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DC에서 DB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 퇴직금이 지금 원래 회사가 1,000만 원 줬는데 제가 손실을 봐서 500만 원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이 DB는 다른 근로자의 돈과 섞여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손실을 봤는데 다른 근로자들은 손실을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제도에 넣을 수가 없으니 DC에서는 DB로 못 간다. 우리가 급여에 따라서 정해진 퇴직연금 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말고 나는 월급 받아서 뭐 돈이 좀 쓰고 좀 남으니 이거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난 돈을 좀 더 태우고 싶다. IRP입니다. IRP.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더 태울 수 있는 거죠?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고요. 1,800. 예,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은 700에서 900 정도 넣으시면은 내가 연말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 또 13월에 월급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들어갔을 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 됩니까? 프리랜서지만 소득이 있으시면은 소득은 누구나 있죠.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도 예. 그걸 운영을 할 수가 있네요. 소득이 그죠? 있다면 다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액 한도가 700에서 900 정도 됩니다. 예. 고까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700에서 900이 세액 공제 한도고, 근데 저는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도는 어쨌든 1년에 1,800. 1,800.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DC형과 DB형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이제 그렇게 회사에서 운영해줘서 안정적으로 나는 이제 보장하는 거, 내가 더 벌든 적게 벌든 직접적인 투자에 관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중간쯤 되는 게 없을까요? 내 퇴직 연도에 맞춰가지고 약간 저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자산 보장을 비율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가? 그거는 상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뭐 DC나 개인형 RP를 들었을 때 TDF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최근에 엄청 시장에서 핫한 상품입니다. TDF? 예, 맞습니다. 그 무슨 약자죠?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아하.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하는 시점이 한 30년 뒤다 라고 한다면은 2050을 들어서 실제로 지금은 펀드가 주식 비율이 높은 펀드인데 이게 차츰 가면서 주식 비율을 낮아지면서 채권 비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나중에 높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수익이 많이 나면서 나중에는 그 수익을 보존해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가네요. 예, 맞습니다. TDF로 하면은 약간 절충적인 상품. 그거 말고 또 그런 상품들 몇 개 또 소개해 주시죠. TDF라는 상품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TIF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을 때 연금 받는 시점부터 굴리는 상품인데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좀 초기 단계라서 TDF보다 유명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TDF, TIF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조금 시장에서 유명하십니다. 오늘 그 리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뭐 저희가 부동산 채널이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금융,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또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했고, 끝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더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내가 퇴직연금에 우리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지 혹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 혹은 DB인지 DC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실제로 보시면은 내가 퇴직연금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넣은 개인연금 상품들도 다 나오고 우리 회사의 퇴직금이 DB인지 혹은 DC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단 그거 먼저 보시고 나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선택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통합
연금 포털입니다. 포털 사이트. 요거는 저희가 하이라이트 댓글 고정으로 해가지고 바로 가기 링크를 저희가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재성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동산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